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사이버 프로페시입니다. 구독 버튼 안 누르고 그냥 보면 서운해요. 오른쪽 하단에 빨간 구독 버튼 보이시죠? 거기 누르시면 돼요. 그럼 지금 꾹. 이틀 전에 신라젠 분석 영상을 올렸어요. 근데 폭발적인 반응이 나와가지고 제가 7월 한 20일 정도 유튜브를 처음 시작한 것 같은데 거의 3달 됐잖아요. 오늘이 10월 17일이니까 3달 동안 구독자가 300명보다 조금 언더였거든요. 하루 만에 600명이 돼버렸어요. 600명이 넘어버렸어요. 이 신라젠 영상 하나에 하루 만에 더블 뛴 거죠. 그랬더니 이 3달이 좀 허무해지는 느낌도 나고 기쁘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원래 제가 유튜브를 처음 시작할 때 유튜브를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왜냐면 과거에 제가 부동산 가지고 블로그를 한창 했던 적이 있거든요. 네이버 블로그 한 9천 몇 위까지 올려놨어요. 우리나라 9천 몇 위니까 사실 부동산 블로그 가지고 이 정도 순위면 그냥 부동산 전망 뭐 이런 거 치면 딱 제일 상단 네이버 딱 첫 페이지 첫 번째 딱 박히는 그 정도 수준이었거든요. 그래서 유튜브를 꼭 한번 해보고 싶다. 나도 유튜버가 한번 돼보자 라는 마음에 이제 어떤 걸 가지고 유튜버를 해야 괜찮을까라는 생각을 하다가 그래 주식 영상을 한번 올려보자. 편집의 편자도 모르고 영상의 영자도 모르는 제가 유튜브를 시작을 했죠. 그래서 3개월 전보다 제 자신 혼자 생각 개인적으로는 많이 좋아졌어요. 진짜 많이 좋아졌는데 아직도 이렇게 뭐 혼자서 떠들고 뭐 편집하고 이런 게 낯설긴 낯설지만 그래도 많이 좋아졌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근데 어저께 신나게 이제 영상을 올리면서 느낀 게 그동안은 제가 물고기 잡는 법을 올려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열심히 올렸는데 그냥 물고기가 좋은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한번 같은 신라젠이라는 종목 때문인지 아니면 어저께 그 분석 영상 때문인지 내용 때문인지 한번 그거를 평가해보기 위해서 오늘은 에코프로라는 종목으로 한번 좀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구독하고 좋아요 꼭 좀 눌러주시고요. 오늘은 영상 조금 길게 나갈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한번 보시면 물고기뿐 아니라 잡는 법까지 같이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제 제가 어저께 신라젠 임상 3단계에서 제 허가가 떨어지는 임상 4페이지로 넘어갈 때까지 이 성공률이 30% 미만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에코프로는 장담은 할 수 없지만 제 철저한 분석에 의하면 100%예요. 2016년부터 공들인 종목이어서 이제 한번 끝까지 보시고 제 의견이 맞다고 생각하시면 좋은 댓글 남겨주시고요. 혹시 뭐 신라젠에서도 많이 있었지만 반박하는 댓글이 있으시면 좀 부연 설명 좀 달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뭐 로또 사라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어떤 이유 때문에 그 부분이 잘못된 건지 가르쳐 주시면 사실 뭐 저도 도움이 되고 그리고 뭐 서로 깨닫는 것도 있을 테니까 좀 약간 로또 사라 뭐 이런 비방보다는 좀 구체적인 비방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종목 상담 조금 밀려 있는데 그거 이제 최대한 또 시간 나는 대로 빨리빨리 진행할게요. 실가스 뭐 절감 장치라든지 뭐 이런 거를 원래 기초로 해서 탄생한 기업이에요. 그런데 이제 2차 전지에 대한 사업성을 보고서는 양극재에 투자를 했어요. 양극 활 물질 정확하게 말하면. 그래서 에코프로의 기본적인 뼈대는 배기가스 절감 장치 뭐 이런 환경적인 내용이에요. 그래서 에코프로고 그 2차 전지에 대한 양극 활물질은 에코프로 BM이라는 자회사 설립을 통해서 시작을 했고 지금은 이제 거기에 대한 양극 재료까지 생산하려고 에코프로 GM이라는 자회사도 있어요. 그래서 종속 관계가 좀 되고 올해 이제 에코프로 BM을 독립적으로 상장시키려고 했는데 설립 연도가 얼마 되지 않아서 거래소에서 일단 빠꾸를 냈어요. 뭐 그래서 한 1, 2년 정도 지나면 다시 한번 또 상장을 추진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요. 아직까지 한 2년 정도는 유예 기간이 남은 것 같아요. 예. 에코프로의 지금 주요 매출원은 양극 활 물질이에요. 2차 전지를 만들려면
양극활 물질과 그다음에 음극활 물질, 그리고 전해질과 분리막, 그리고 케이스가 필요하죠. 그래서 그거를 모두 합치면 2차 전지가 되는데, 2차 전지에 대한 기업은 이 정도 보시면 되고, 이 안에 이제 뭐 양극활 물질, 음극재, 뭐 전해질, 케이스, 분리막, 뭐 이런 기업들이 다 들어가 있죠. 그 기업들도 어떤 기업은 뭐 다른 반도체라든지 뭐 다른 데 양다리 걸쳐져 있는 경우도 있고, 왜냐면 2차 전지가 기존부터 계속 있던 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새롭게 신사업, 성장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뛰어든 기업들도 많아요. 그래서 곁다리 거쳐져 있는 기업들도 많고, 여러 가지 뭐 다양한 형태로 지금 들어와 있는 상황인데, 여기 물고기 잡는 방법 하나 말씀을 드리면, 여러 번 영상 강의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주가 지표의 절대값은 사실 의미가 없어요. 주가 지표의 절대값은 지금 시대에 투자를 함에 있어서 전혀 의미 없는 수치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저는 변화량만 봐요. 얼마 변화했나. 그래서 전년 대비 얼마가 변화했는지, 직전 분기 대비 얼마가 변화를 했는지, 그래서 뭐 매출의 변화량, 영업이익의 변화량, EPS의 변화량, 뭐 이런 거를 싹 다 정리해 놓은 이제 저의 HTS 화면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 많은 기업 중에서 왜 에코프로를 선택했냐, 그리고 뭐 코스피에 2000개 종목이나 있는데 그 중에서 왜 100% 확신하는 종목이 2차 전지고 그 2차 전지 중에서도 에코프로냐, 요 얘기를 좀 잠깐 드리면, 이거 제가 아무리 찾아도 우리나라 데이터에는 연구 분석한 게 없어서 일본 데이터예요. 2025년까지 추정치를 내놓은 건데, 현재 분야별로 2차 전지 안에도 여러 가지 분야가 있으니까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평균적으로 봤을 때 2025년까지 해서 지금 절반도 안 왔어요. 2차 전지 2025년까지 얼마나 성장하는지에 대해서 데이터를 같이 보여드리면 이렇게 되는데, 앞으로 7년 동안 성장할 가능성이 무궁무진하게 많다. 그리고 지금 현재의 주가가 오버슈팅도 아니고 오히려 저평가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발전 가능성, 그리고 성장세, 이런 걸 종합해 봤을 때 2차 전지를 얘기를 안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기존 영상에서도 중간중간 한번 힌트는 몇 번씩 드렸었는데, 처음 태생 자체가 완전 신생 기업이에요. 어떻게 보면 벤처 기업이라고 볼 수 있을 만큼 열악한 환경에서 시작을 했는데 지금까지 굉장한 성장을 거쳐온 거죠. 그래서 안타깝게도 아직 부채 비율이 높아요. 그게 이제 최대 단점이기도 하고요. 근데 지금부터의 부채 비율은 사실상 그다지 높지 않다고 보는 게 이제 저의 판단이고, 포스트컴텍 같은 경우에는 일단 재무의 안전성은 훨씬 더 좋죠. 다만 성장성이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에코프로의 성장성이 훨씬 더 높다고 봐요. 에코프로는 NCA라고 하는 양극활 물질을 만들어요. 이게 니켈, 코발트, 알루미늄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제 보통 지금 많이 쓰고 있는 거는 NCM이에요. 니켈, 코발트, 망간. 근데 이제 니켈, 코발트, 망간으로 쓰이는 이제 일반적인 양극활 물질은 성장세가 NCA보다 약해요. 뭐 장단점은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깊게 얘기하려면 너무 오래 걸리고, 그리고 에코프로는 NCM, NCA 둘 다 만들고 있고요. NCA 분야에서는 세계 2위의 이제 생산량을 확보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안정적이고 탄력적인 성장세가 유지될 수 있을 걸로 보이고, 그게 실제 주가 지표나 차트에서도 확실하게 보이고 있고요. NCA에 대한 확신을 어떻게 그렇게 하느냐라고 하면, NCA는 일단은 출력이 NCM보다 훨씬 더 강해요. 그래서 강력한 출력을 만드는 대형전지, 그리고 강력한 추진력을, 그러니까 자동차 이제 배터리 중에서 강력한 추진력을 얻어야 하는, 왜냐면 기존의 가솔린이나 뭐 디젤 같은 경우는 배기량을 높였잖아요. 그래서 배기량을 높여가지고 추진력을 강하게 만드는 방식이었다면, 전기차 같은 경우는 모터를 빨리 돌려야 하는 거 아니에요. 모터를 빨리 돌리려면 뭐 전압이라고 해야 하는지 전류라고 해야 하는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전기가 강하게 와야 하잖아요. 한 방에 많은 양이. 그런데 NCM보다는 NCA 쪽 양극활 물질을 넣었을 때 출력이 훨씬 더 강해져요. 그래서 큰 자동차일수록 출력이 높이 필요한 자동차일수록 NCA는 필수적인 역할을 하는, 파생 상품에 대한 콜옵션 매수를 한 135억 원 정도 걸어놨어요. 그런데 이게 에코 프로 GM에 대한, 그러니까 종속회사에 관해서 이제 처음에 설립할 때 뭔가 이제 관계 때문에 한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한 정확한 해석을 못 하겠어요. 재무제표를 보면 금융 수익이 좀 상당히 높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 금융 수익이 아마도 여기 파생 상품에서 오는 느낌이 드는데, 이 파생 상품의
콜옵션이 어떤 형태로 걸려 있어서 어떤 수익이 나오고 있는지. 왜냐하면 이게 옵션이라는 게 좀 레버리지가 큰 수익이기 때문에, 반대로 얘기하면 이제 손해를 볼 때는 좀 손실이 커질 수도 있다는 이런 리스크가 있어서, 이거는 제가 도저히 해석이 안 되네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못했다. 관심을 갖게 된 게 2016년 한 여름 정도예요. 여름 정도쯤 관심을 갖기 시작했는데, 강한 상승이 일어난 이유, 그리고 현재와 같이 조정을 거치고 있을 때, 요 당시쯤 봤죠. 왜냐면 전기차라는 게 언젠가는 상용화 될 것 같은데 그 시점이 언제일까? 그리고 전기차에 관련된 종목 중에서 뭔가를 찾으면 될 것 같은데 뭘까 해가지고 열심히 찾기 시작했죠. 그러다가 이제 에코프로를 발견을 하게 됐어요. 사실 뭐 그때는 일진 머티리얼즈 이런 거는 훨씬 더 대장이어서 잘 가고 있었지만, 왠지 에코프로가 훨씬 저한테는 흥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좀 파기 시작했는데, 뭐 좋은 날도 있고 나쁜 날도 있었죠. 근데 지금 이제 그때 얘기를 잠깐 드리는 이유가, 요 당시가 회사는 적자였지만 성장세가 굉장히 좋았던 시절이에요. 저는 재무제표를 보면서 이렇게 성장을 하는데 왜 이렇게 주가가 안 가지라는 생각을 굉장히 오랫동안 했거든요. 몇 달 동안 했었죠.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이제 이때 유중 한번 겪고 어느 순간인가 탄력을 받기 시작하더니 순식간에 갔죠. 이게 한 4배가량 갔어요. 4배 정도 올랐죠. 그러고 났는데 또다시 비슷한 상황이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 중에 하나가, 어차피 주식이라는 거는 사람이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역사는 항상 반복된다. 저는 주식도 항상 반복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보통은 한번 매매했던 종목을 계속해서 매매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제 흐름이라는 거는 주기적으로 항상 비슷하게 온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2016년에 성장세가 좋았던 시절 눌려있던 부분이 이번에도 똑같이 나오는 것 같아요. 지금 1분기, 2분기, 3분기, 오늘도 이런 얘기를 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3분기 또 어닝 서프라이즈 또 터졌어요. 오늘 실적 발표했거든요. 그래서 제대로 예감이 맞아가지고 너무 기분도 좋고, 어저께 신라젠 영상 폭발한 바람에 뭐 겹경사라고 해야 하나? 적정 주가는 51,137원이었어요. 그런데 단 한 번도 터치하지 못했죠. 항상 오버슈팅이 잘 안 나오는 느낌이에요. 오버슈팅은 잘 안 나오고, 그리고 계속 누군가 눌리는 느낌이 계속 나다가 어느 순간에 적정 주가를 찾아가는 이런 느낌이 강한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탄력이 좀 없다고 해야 하나? 그렇게 좀 받아들여도 될 것 같고요. 어쨌든 2016년에도 똑같이 고점을 성장은 하는데 고점을 계속 낮췄어요. 그런데 이번에 뚫게 됐죠. 그리고 전고점을 한번 높인 후에 다시 가고 있는 모양새야. 저는 요 6월달, 이때가 이제 에코 프로비엠 상장 실패 때문에 급락을 했거든요. 근데 사실상 그게 이유는 라고 보기엔 좀 그렇고, 공매도 쳤어요. 그러니까 성장세가 너무 좋은데 이렇게 못 가는 경우는 대부분 공매도예요. 셀트리온이 과거에 계속 엄청나게 성장을 하는데 불구하고 주가가 못 달렸잖아요. 그러다가 이번에 한 번에 다 올라갔잖아요. 2017년 말부터 올해 초까지 제 기억에 대략적으로 거의 한 3.5배, 4배 정도 올라왔는데, 예. 그런 것처럼 성장을 하는데 계속 고점이 눌리죠. 그리고 공매도로 강하게 한번 때려서 내렸어요. 사실 여기서 더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여기는 지나갔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때 강력한 공매도로 낮춘 저점을 안 깨고 올라가면 계속 성장을 하겠다. 그러니까 계속 우상향 하겠다라는 확신이 든 거죠. 그래서 보시면 완벽하게 지키고면서 가죠. 또 여기 지키고 갈 거예요. 뭐 이렇게 가겠죠. 어닝 서프라이즈 터지는 바람에
2018년 적정 주가가 52,860원으로 올라갔어요. 한 3.37% 정도 올라갔고, 오늘 전기차 업종 자체가 다 때려 맞아가지고 별로 안 좋았는데, 에코프로만 3.19% 올랐죠. 딱 예상했던 요 성장치보다 더 오른 만큼만 딱 상승을 했어요. 2019년 75,520원, 2020년 106,007원 목표 주가예요. 개인적인 생각에 진짜 로우 리스크 하이 리턴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요. 꾸준히 지금 매수하면 10만원까지는 무난하지 않을까 이런 판단이 들고요. 정말 길게 보면 일단은 2024, 5년까지 꾸준한 성장세가 예상되기 때문에 지금 들어가도 최소 더블이에요. 신낮은 삼상 확률 30%에다가 뭐 10배를 거느니 10배 거는 것도 제가 2030년 추정치잖아요. 2020년까지 멀티가 낫지 않을까 이런 판단을 해보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너나 사지 왜 자꾸 얘기를 하냐 이렇게 얘기하시면 제가 지금 현재 기준으로 구독자가 600명이에요. 제 영상을 보고요. 구독을 누르시는 분이 딱 3%예요. 통계 비율상. 그러면 구독도 3%밖에 안 누르는데 얘기한다고 뭐 사실까요? 구독자 1000명을 이번 달 안에 너무 찍고 싶어서 이런 영상 제작해서 올리는 거니까 혹시나 지금까지 여기까지 보고 계시다면 구독 버튼 한 번씩 꼭 눌러주시고요. 예. 앞으로도 좋은 영상으로 지속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